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AI 시대에 나의 직업이 파괴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겁주는 얘기가 정말 많죠. 그런데 여러분, AI한테 굳이 파괴를 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AI를 내 편으로 돌리면 AI하고 손잡고 파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파괴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파괴를 당할 것이냐, 이제 아주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직업을 파괴하고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등장시킬 텐데 누가 생존할 것인가, 이걸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는데요. 2026년 1월에 전미경제학회 연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건데 이번에는 정말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죠. 그 주인공이 누구냐? 윌리엄 비치 전 미국 노동통계국장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노동통계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여러분, 절대로 변호사 하지 마세요. 앞으로 청년들은 변호사 꿈도 꾸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미국의 대형 로펌들은 방대한 판례 그리고 법리 검토를 위해서 신입 변호사를 대거 채용해 왔습니다. 신입 변호사라도 미국에서 연봉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세상이었냐? 수천 달러어치의 구독료만 내면 그 AI가 변호사들 수십 명, 수백 명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빨리 판례나 아니면 법리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변호사를 대체하는가? 제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인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죠. 제가 총 3개의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걸 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판사도 저 혼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출판사를 혼자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젠 쉬워요. 왜 그러냐? AI가 얼마든지 도와주기 때문에 이제는 1인 출판사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 출판사의 대표작 트럼프 2.0 시대죠. 제 책을 대만에도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바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1인 출판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만에 책을 낼 수 있었느냐? 대만 출판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만에서 저한테 영어랑 대만에서 쓰는 번체자로 된 그런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역사도 있어야 되죠. 혹시 이거 번체자로는 뭔가 사기친 거 아니냐? 영어로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게 일반 영어가 아니라 법률이 들어가 있는 영어이기 때문에 정말로 철저하게 봐야 되죠. 그래서 변호사분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 그냥 이 계약서를 AI에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독소 조항이 있느냐? 이 독소 조항 얼마든지 찾아주거든요. 그리고 문항 수정까지 거의 완벽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에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번체자 이메일을 제가 써드릴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봐 그랬더니 굉장히 세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대만 출판사랑 싸우자는 게 아니야. 조금 톤 다운 시켜서 조금은 협상이 가능하게 다시 만들어줘. 그랬더니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톤으로 다시 바꿔줬고요. AI가 저를 완벽하게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호사의 업무가 법정에 서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법정에 서는 거야 당연히 라이선스, 면허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법무법인의 업무 중에는 이렇게 계약을 도와주거나 M&A 이런 데 온갖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 서지 않는 업무들의 상당수를 앞으로 AI가 대체하게 되면 당연히 변호사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비치 전 국장이 뭐라 그랬냐? 앞으로 법 쪽에는 절대로 진로를 정하면 안 된다. Never.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AI의 등장으로 이렇게 신입 변호사는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한번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로펌은 과연 불리할까요? 로펌은 변호사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AI를 한번 개발하면 이걸 활용하면 훨씬 단가를 낮출 수 있겠죠. 그리고 파트너급의 고참 변호사들도 예전에는 수많은 주니어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됐지만 이제 AI랑 일하면 훨씬 더 자기의 몸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고참이나 아니면 로펌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입 변호사의 직업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AI 덕분에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몇십 배, 몇백 배로 증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는 이 증강이란 단어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증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미국 로펌은 지금 벌써부터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왔는데 한국 로펌은 조금 느리지만 이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무법인들이 AI 태스크포스를 일찌감치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법무법인 율촌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2025년 12월 아주 최근이죠. 자체 폐쇄형 AI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그래서 주니어 변호사가 며칠 동안 찾던 자료를 이제 몇 초 안에 정리하는 세상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법무법인이 AI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것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 한국에서도 신입 변호사 채용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대 로펌의 경우에 2022년에는 296명을 채용했는데 25년에는 227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미국처럼 급감하는 거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왜냐? AI 시스템을 대체로 26년부터는 본격 가동하기 때문에 이제 주니어 변호사가 필요 없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갈 겁니다. 그래서 AI가 파괴할 직업의 순위를 보면 문과 전문직이 일단 가장 위험합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위 사무 및 행정 지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냥 단순하게 사무 보는 거, 이건 당연히 AI로 곧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2등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이 직업이 생각보다 AI에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라는 거죠. 한국은행 최신 자료를 보면 AI로 파괴될 직업, 우리나라에서 1위 직업은 출판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뭐냐? 전문 서비스업인데 우리나라의 업종 분류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쪽이 바로 전문 서비스업입니다. 의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위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코딩하는 사람들을 몇만 명씩 지금 빅테크에서 자르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제는 AI가 코딩을 해주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코딩하는 사람이 예전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공계는 과연 괜찮을까? 지금 문과 전문직이 먼저 파괴되는 건 맞거든요. 그 다음에 이공계가 문제라는 건데, 자, 비치 전 국장의 경고에 따르면 컴퓨터 시스템 설계는 최근 10년 내로 최고 수준의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대요. 미국에서 컴퓨터 시스템 설계 신규 채용이 20만 명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코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 조직들 있잖아요. 그럼 모든 지원 조직까지 다 그 모든 업무를 AI한테 맡기기 시작하면서 연관된 직원들의 채용이 필요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AI 시대를 맞이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무직 직원이 먼저 파괴되는 게 아니라 단순 육체 노동이 먼저 파괴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무직이 먼저 파괴된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물류센터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안전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2025년부터 이것마저 깨졌는데, 자, 물류센터 상하차는 한동안 인간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5년부터 갑자기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간당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인간 근로자가 상하차를 한다, 물류센터에서 일한다, 그러면 시간당 28달러에서 30달러를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다, 그러면 이 관리비나 아니면 운영비 모든 걸 합쳐서 5달러 71센트만 있으면 시간당 비용이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사람은 8시간밖에 일하지 않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만약에 충전이 필요한 로봇의 경우에는 20시간을 일할 수 있고요. 충전이 아니라 유선인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면 당연히 24시간도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경우에 사람에 따라 숙련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 생산성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이 기기가 바뀌면 다 같이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싸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기는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 또 피규어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원스톱, 라스,
RAAS. 이건 구독료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초기 자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또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물류센터 상하차나 아니면 제조 현장에서는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왜? 인간의 인건비가 로봇보단 싸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이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도 인간을 대체하는 속도가 올해부터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죠. AI 시대에 살아남을 직업군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 연구기관 IMF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를 종합해 보면 운동선수, 그리고 응급구조, 당연하겠죠. 구조하는데 사람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략적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아직 대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사람이 직접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25년 10월에 발표한 건 스포츠 선수를 로봇으로 대체하면 무슨 재미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종교인, 숙박, 음식업, 이런 식으로 업종을 자꾸만 발표하는데, 그런데 저는 앞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특정 업종이 살아남고 그리고 나머지 업종이 전부 다 몰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변호사도 말씀드렸잖아요. 고참 변호사한테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신입 변호사만 어려워진 거예요.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결국은 AI를 활용하는 증강인간, 즉 특정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을 증강해서 이걸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몇 배로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증강인간이라는 건 AI를 마치 자신의 근육처럼 쓰면서 자신의 능력을 무한 확장시키는 걸 뜻하는데요. 만약에 스스로 증강인간이 된다, 그러면 아무리 구산업이라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분야에서 내가 증강인간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만 성공한다면 여러분들은 AI에서 직업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AI를 나의 친구로 만들고 나의 동맹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증강인간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이윤을 독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증강인간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의 부가가치를 한국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증강인간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예측하셨겠지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건 한 사람이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솔로 유니콘입니다. 여러분, 유니콘 기업은 10억 달러입니다.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죠. 그런 기업을 혼자서 만들어서 혼자서 육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오너가 한 명이란 뜻이 아니라 직원이 한 명이란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 유저라는 기업인데, 창업자가 이브라임 하사노프란 사람입니다. 매출이 이미 1억 달러, 1,300억 원을 기록했고요. 앞으로 1인 유니콘, 솔로 유니콘으로 가장 촉망받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직원은 딱 사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누구냐? AI 에이전트 군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AI 에이전트의 기능이 뛰어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워낙 천재적이어서 지금 기존의 AI를 에이전트식으로 활용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 유저만 있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기업들, 폴리마켓 같은 유명한 기업들 들어보셨죠? 컨버트키트나 이런 기업들 전부 다 혼자서거나 아니면 직원이 많아봤자 1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유명한 기업들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샘 올트먼이 아주 일찌감치 예측한 게 있죠.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즉 다시 말해서 AI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짜는 그런 시대가 오면 1인 유니콘 기업이 수없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본격 등장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1인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수십 개가 지금 현재 한꺼번에 동시에 자라나고 있습니다. 왜 1인 유니콘 기업이 가능해졌느냐?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오너 한 명이 개발자도 되고 마케터도 되고 영업사원도 되고 운영 회계 업무까지 다 하면서 진짜 모든 일을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식경제연구소는 유튜브도 하고요, 출판사도 하고 온라인 강의도 합니다. 이 사업을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AI 덕분에 기획, 개발, 마케팅, 영업, 운영 업무, 이걸 모두 다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혼자서 가능한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정 직업군이 살아남는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구산업, 예를 들어서 출판사 같은 경우는 레가시 산업, 전통적인 산업이죠. 어떤 분야에서 일하느냐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기획 능력이거든요. 왜 그러냐? 나머지 뭐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AI가 뭐든지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인간과 동등한 AGI 시대에 이게 오면 인간의 기획 능력도 AI가 전부 다 인간을 넘어서는 날이 오겠지만 아직까진 AGI 시대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간 고유의 역할로 기획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직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능력보다 제일 먼저 키워야 되는 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이걸 추진하는 기획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AI를 활용하는 능력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단순하게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에 묻고 답하는 거 이걸 자신의 자녀들한테 훈련시키겠다고 AI를 아이들한테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이걸 손에 쥐어주잖아요. 그러면 AI 상상 친구랑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적 파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광고 회사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광고주는 그동안 광고 대행사의 광고를 맡겼죠. 그리고 프로덕션한테 이걸 제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국광고공사를 통해서 매체, KBS 같은 데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하청들이 있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세상이 됐느냐? 플랫폼 사업자, 예를 들어서 메타 아니면 구글 또는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혼자서 AI로 순식간에 광고를 제작하고 송출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매체가 직접 광고를 만들고 송출하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광고를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이 시스템하고 어느 쪽이 효율성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플랫폼 사업자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유튜버 같은 사람들이겠죠. 자, 다시 변호사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망했냐? 그건 아니죠. AI를 쓰는 변호사는 앞으로 자기 능력을 훨씬 증강해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런데 AI를 못 쓰는 변호사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직업을 갖기도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고참 변호사들은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AI를 쓰는 변호사가 될 거냐 아니면 못 쓰는 변호사가 될 거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청년 변호사들은 앞으로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고등학생이다. 그런 고등학생이 로스쿨 가서 나중에 변호사 될 때 그때는 정말 신입 변호사를 거의 안 뽑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AI 시대에 청년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뭔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최근 들어서 회계사가 잡 트레이닝을 못 받으니까 여기에 정부가 자꾸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그림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대비해 주지 않으면 청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자신의 직업군 자체가 사라지는 아주 충격적인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의 선택지는 뭐가 있냐? 일단 소극적인 대응 방식이 있습니다. 의사 같은 면허로 보호되는 직업에 아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면허가 그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에서 면허는 어마어마한 성곽을 만들어서 절대로 누가 넘어오지 못하는 진짜 철옹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면허 직업조차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미국에서는 면허를 보호해주는 성곽의 높이를 의사 본인들이나 아니면 국가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빅테크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AI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되면 그러면 의사 직업을 지켜주던 면허를 아주 무섭게 침공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사 같은 면허로 보호되는 직업이 언제까지 보호될 거냐? 미국이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낙후된 거 다 보이잖아요. 미국은 전부 다 AI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 한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파괴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올 겁니다. 그때까지만 의사 직업이 보호될 겁니다. 이런 면허 직업이 지켜지는 건 결국 미국이 우리나라의 낙후된 시장을 파괴할 때까지 그때까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굉장히 늦었죠.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부에서 아이폰을 막아주는 사이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키웠고 지금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아주 강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미국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담을 쌓는다. 이제 트럼프 2, 트럼프 3, 트럼프 4가 나타나서 야, 니들 AI 안 했어? 야, 그러면 그 시장 다 내놔.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의 담벼락을 한 번에 무너뜨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면허로 우리 아이들의 직업을 지키겠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론 아이들의 직업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AI 시대의 증강인간이 될 수 있는 훈련, 의심하고 탐구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버팀목이 될 겁니다. 똑같이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돈을 쓸어 담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시대로 바뀔 겁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AI 시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미국은 이제 1인 유니콘 기업의 시대, 솔로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시대로 갔죠. 아니, 세상에 기업가치 1조 원을 1인 단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시대라니, 와,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 진짜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뭘 걱정하느냐? 1인 기업, 1인 유니콘마저 아예 애초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규제를 할까봐 진짜 걱정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규제를 해왔습니까? 공유경제가 좀 싹을 틔우려 그러니까 2018년에 규제로 붕괴시켰죠. 그리고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나오니까 2010년대 초에 규제로 붕괴시켜서 아예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싹 틔우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로 결국은 주도권이 미국으로 이전됐죠. 그리고 온라인 법률 서비스, 이것도 10년 넘는 소송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 제가 그동안 1인 기업이라는 걸 왜 잘 밝히지 않았냐? 아니, 이거 밝히면 또 뭐 규제가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제가 하게 만드는 거, 이게 대한민국의 시장의 문제점이고 대한민국의 규제의 문제점입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항상 총선이 올 때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많은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규제를 많이 만든 사람들이 자꾸만 당선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라면 대한민국은 결국 규제로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AI 시대에 직업이 파괴되는 만큼, 바꿔서 말하면 그 파괴된 직업만큼 모든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정말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진짜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제안은 뭐냐? 21세기 10만 증강인간 양병설인데, 여러분, AI 시대를 두려워하면서 계속 모든 것을 규제로 때려 막으면 기존의 직업을 지킬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미국이 이거 다 파괴할 거예요. 5년 10년 동안 옛날 구산업을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준다. 5년 10년 뒤에 미국이 이거 다 파괴하고 너 시장 개방 안 하면 니들 죽는다, 이래 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미국한테 시장을 억지로 개방당하는 나라가 될 거냐, 아니면 AI 시대를 선도하도록 10만 명의 증강인간을 키울 것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엄청난 규제에서 앞으로 증강인간 한 명도 나오지 못하도록 애초부터 싹을 잘라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은 앞으로 자라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제안은,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가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국가가 잘해주는 걸 우리가 기대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과거의 규제 사례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봤죠. 그러면 AI 시대 자녀들이 뭘 해야 되느냐? LLM으로 단순하게 놀게 하지 마시고요. 버티컬 AI, 수직적 AI를 그래서 전문적인 AI를 직접 체험해보고 그걸로 반드시 뭔가를 만들어 보도록 교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AI 시대 가장 중요한 건 실행하는 거예요. 일단 빨리 시도해보고 빨리 실패하고 다시 경험해보고 그걸로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래야만 AI 시대에 창의적인 인물이 될 수 있지, 여러분, 단순하게 AI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은 대기업이 아니면 발명을 못하죠. 그런데 버티컬 AI, 그 업종에서만 필요한 그런 특수한 AI들은 한두 명의 천재들이 만들 수 있고 1인 기업으로 무려 1조 규모의 회사가 될 수 있어서 솔로 유니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만드는 걸 훈련시키는 게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IT 시대 초반기에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근데 IT 시대 후반기로 가면서 창의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그동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뒤로 밀렸죠. AI 시대에는 증강인간을 키워야 되는데 이것마저 뒤로 밀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더 어두워질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을 때
이번에는 절대로 뒤로 밀리지 않고 전 세계 증강인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발 규제가 아니라 육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